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그냥 또 주춤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는 거다. 아.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흔들리니까 다시 안철수에 붙었다가 윤석열이 안정을 되찾으면 글로 이제 서서히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야, 이재명도 문제지만 아휴 윤석열도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 이제 붙어 있겠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잖아요. 단일화 안 될 것 같죠? 단일화 힘들어요. 윤핵관들은 뭐 이준석 없어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다음 주면은 설명절입니다. 대선의 최대 변수. 남은 건 이제 TV 토론이죠. 이른바 이제 안철수하고 심상정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하고 저쪽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도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이 생각보다 잘해봐. 그럼 김건희 효과가 안 되니까.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누면, 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다가 그냥 또 주춤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는 거다. 아하. 사실은 저는 그게 안철수 후보의 진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상 사실 윤석열로 가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흔들리니까 다시 안철수에 붙었다가 윤석열이 안정을 되찾으면 글로 이제 서서히 빠져나갈 거라는 겁니다. 아.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야 이재명도 문제지만 아휴 윤석열도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기 이제 붙어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 제가 예상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꽤 되는데 그래도 안 후보 이게 또 원래의 이렇게, 지지 기반이 있는 거니까. 예, 이게 또 이렇게 격화가 되다 보면은 네. 이게 또 경쟁이 막 되고 격화가 되다 보면 양당 구도가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오거든요. 아. 그다음에 또 저쪽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정의당에 대해서 또 뭐죠 단일화하자 또 이런 제안들도 있고 그런 네. 압박들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진보나 있고, 보수 쪽으로 더 똘똘 뭉칠 것이다. 예, 그 당내에서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이제 정의당에 들어갔더니 막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혹시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진중권이 들어감으로써 심상정이 혹시 완주하지 않을까. 정의당에 네. 그러니까 네,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은 시사저널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 기억을 해주시죠. 말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후보도 환영한단 말 했나 모르겠다. 대표도 환영을 하고 있고 청년 대표도 환영한다는 말을 했고 진종규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수님을. 당원들은 환영하는데 네. 그때 그 조국 사태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아직 정의당에만 남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황당한 건 뭐냐면은 민주당도 반성했잖아요. 네. 이재명도 손절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조국 지지자들도 손절을 했는데 아직도 손절 못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필 정의당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거예요. 혹시 저놈이 와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완주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데 네. 저랑은 상관없이 심상정 후보는 이게 말씀 안 조정하러 하셔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정의당에서 우리 진영 정의당 얘기도 좀 합시다. 대환영 이거 이모티콘 꼭 좀 넣어주고요. 네. 한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안철수 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될 것 같죠? 단일화 힘들어요. 저는 뭐 단일화라는 게 굉장히 힘든 시나리오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쪽에서 이제 아직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분위기에서는 이제 국힘 사람들은 원래 그 윤핵관들은 뭐 이준석 없어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이준석 없어도. 네. 그다음에 2030이 딱 붙었으면 이제 뭐 이준석의 역할은 끝난 거 아니야? 또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올라왔으니까 물 올라왔어. 뭐 이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2030 세대 연합론만 가지고 그렇죠. 충분히 이겨. 근데 뭐하러 안철수를 또 끌어들여? 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음.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언제까지 계속 또 철수할 거야.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단일화 없이 승부를 벌인다라는 게 그렇게 그들이 적어도 그쪽 국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무리 민주당이 그리고 아무리 이재명이 그런다 하더라도 썩어도 준치라고 여당인데. 교수님 마지막 끝 질문입니다. 자 설명절이 이제 다음 주면은 설명절입니다. 남아 있는 이 대선의 최대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판세대로 그냥 갈까요? 최대 변수가 뭘까?
모르죠. 그거는 한국 정치라는 게 잠깐만 한 달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또 어때요? 앞으로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 그걸 알고 싶어서 근데 교수님을 이제- 모신 거잖아요. 근데 변수라는 것은 난 네거티브 변수는 없다고 보고 이미 끝났고 그 국면은 이제 지나갔어요. 뭐 그러니까 김건희다, 뭐 김건희든 뭐든 형수욕설이다 간에 이건 아니야 이제. 다 지나간 네. 거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TV 토론이죠. 아, TV 토론 정도가 변수고 특히 이른바 이제 안철수하고 심상정한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윤석열하고 저쪽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다 그거 보고도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토론의 의미 없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JTBC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때 제가 유시민하고 막 했잖아요. 예. 사실 논리적으로 내가 이긴 거거든요. 근데 게시판 다 보니까 내가 다 진 거더라고. 내가 참패를 하더라고. 논리적이랑 상관없이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거고 윤석열의 토론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낮춰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아예 토론을 못한다가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이재명이다. 예, 이렇게 기대치가 됐는데 높아요.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 만약에 윤석열이 생각보다 잘해봐. 그럼 김건희 효과가 안 되니까. 아, 사실은 뭐 이준석이 홍준표, 유승민하고 손잡고 사실 예. 윤석열 솔직히 말하면 그 의도가 좀 보였거든. 네. 토론 16번이 뭡니까? 아, 도리도리 하는 것도 좀 고친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 고쳤으면 왜냐하면 그게 또 밈이 됐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뭐냐 이제 도리도리 안 하니까 윤석열 아닌 것 같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식의 그래서 왜 AI에다가 그 도리도리 기능 넣어달라고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과도한 그게 비판들은 뭐 오히려 부정적인 게 아니라 친근해질 수도 있는 거네. 친근해지는 거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공급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예, 민주당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급하면 수요자들은 똑같이 프로그램이 될 거다가 믿는데 그렇지 아. 않아요. 자기가 공급을 하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걸 찾아내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네. 이쪽에 예. 근데 이거를 옛날 운동권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그들로서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사태들이 계속. 이번에도 보니까 노웅래 씨가 그러잖아요. 황당하다 그러거든요. 자, 오늘도 한 4천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시간은 또 지켜야 되니까요. 아쉽지만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사저널 시사 끝장. 자, 여러분들 함께 또 이번 대선 판세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기대해 주시고 시사저널 시사 끝장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